데일리가 답지가 몇 개 남았네. 혹시 못 받으신 분? 답지. 이거 좀 이따 확인하고. 숙제 좀 여쭤볼 건데요. 그냥 한마디로 전부 다죠? 우리 지금까지 이제 뭐 교과서가 됐든 이제 수능 감작기가 됐든 워크북이랑 도식파랑 이런 것들 전부 다 됐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 분씩 여쭤볼 테니까 좀 말씀 주시고요. 성빈이 다 됐나요? 혹시? 다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승빈이는 도시파 좀 도식파 아직 좀 남았어요? 그다음에 성우는 7강? 아 16강을 먼저 했어요 도식파를? 그다음에 준서는? 그다음에 이은서부터 16강 워크도 아직 안 됐어요. 나머지 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뭐 예성이는 가이드인데 도시파를 못 가져왔어요. 도식파 뭐라고? 정말 못 가져왔어요. 못 가져왔다고요? 네. 그다음에 지민이는 16강 가져가고 16강 어떤 거? 가져가고 아 워크북이요? 그다음에 현종이는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은서 박은서 저도 연습하고 연습이 그 저기 서술형 부분 말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했고 그다음에 성화는 16강 도시파 16강 도식화 뭐라고? 덜 됐어요. 응? 덜 됐어요. 아 덜 됐다고요? 그다음에 영주는 16강 파트 몇 번? 파트 5번이요? 나머지 다 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저기 우리 이번 주 언제냐? 목요일부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겠죠? 목요일 날부터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 직전 대비를 하니까 내일까지는 그래도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숙제 안 된. 아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다음 주가 시험인데 아직까지 숙제가 안 된 거는 좀 문제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오늘 각자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꼭 오늘 내일 중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정말 만약에 정말 시간이 없다. 내가 진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은 금요일 날 시험 끝나고 금토에 이게 넘어갈 때 좀 여유가 있잖아요. 주말에. 그때라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단어입니다, 단어. 지금 단어도 지금 이 시점이면은 사실 제가 뭐 페널티는 안 주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이면은 단어 지금 요 결과면은 안 돼요. 이거는 사실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많이 심각합니다. 단어는요. 많이 심각해요. 지금 시점이면요. 단어를 과반수 이상이 당연히 다 통과해야 되는 막 그런 시점이에요. 사실은 지금 좀 여러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유의어 학습을 하는 것의 이제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네가 이제 본문에 있는 어휘나 이런 거를 다 알아도 보기문의 단어를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학습을 한 거였는데 유의어도 그렇고 유의어는 둘째치고 지금 기본 어휘조차도 지금 너무나 안 돼 있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이 이제 진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우리 영어 시험 기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특히 이 단어 같은 경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본인의 그 단어 결과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단어 점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게 단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뭔가 연습할 거를 뭔가를 좀 하던가 뭔가가 좀 있어야 돼요. 조치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정말로. 자, 데일리 검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치고 넘어가죠. 치고 매번 얘기할게. 알겠죠? 뭔가 풀어보면 나쁘지 않은데 근거가 뭐 안 써 있는 게 엄청 많네요. 자, 아니 안 들었어. 했잖아 아직. 아 아직 다 안 푼 거군요. 네. 이거 그냥 아래다가 순서대로 쓸 때지. 아 정신 상하게 뭐야 자식아 이거. 어? 어떤 거를? 아 근데 진짜 똑바로 좀 앉고 자식아 왜 이렇게 옆으로 앉아 있어? 봐봐. 다 봤습니다. 오늘 할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교과서랑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 도식화 뭐 그걸 다 꺼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법 관련된 내용만 오늘 볼 겁니다. 어법만 볼 거예요. 어법만 오늘. 그래서 교과서 1과랑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감독기 4개 강에서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총 4개씩 있겠죠. 그래서 총 이제 교과서 2개가 그리고 총 16지문에 대해서 어법만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 만약에 좀 중간중간에 보다가 요거 서술형으로도 좀 나올 만하다 하는 문장들, 좀 주요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제가 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도식화 하신 거에다가 내용을 좀 추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법만 따로 여러분께서 추가하시면 되겠고, 뭐 색깔을 뭐 다른 걸로 하시던가 뭐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하고요. 만약에 이 도식화한 거를 안 가져오셨다 그렇다면은 뭐 작성이나 그런 데다가 뭐 임시로라도 좀 추가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정리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도식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 보러 갔을 때, 학교에 시험 보러 갔을 때, 그때 여러분께서 각자 이제 직전에 이제 공부할 용도로 하는 게 이제 도식화예요. 직전에 공부할 용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어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리해 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뭐 변형 문제 풀다가 좀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교과서부터 가볼 거예요. 교과서 1과. 자, 내용적인 거는 다 생략하고 어법적인 부분만 살펴볼 겁니다. 게다가 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법, 특히 서술형 문제가 거의 100%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99%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다? 서술형 6점짜리 그 바꿔 쓰는 문제,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 그 이제 물론 매번 시험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주협에서 1등급 컷은요 보통 93점 정도일 때가 많았었습니다. 93, 4점 이 정도가 1등급 컷이에요. 보통 2등급 컷이라고 한다면은 한 85, 6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에서 만약에 2개 틀렸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받는 거야. 서술형 다 맞는다고 쳐도요. 됐어요? 그러니까 1등급 받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5점이라고 치면은요 마이너스 15점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5점이면
객관식 대충 한 3개 정도에다가 그리고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 이 정도 해야 85점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 2등급 받는 게 결국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는 여러분께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좀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 이제 뭐 카톡으로 저한테 미리 자료나 이런 거 요청하신 분들도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사전에 다 배부를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고2 선배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변형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좀 막힌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한 친구도 있었고 또는 뭐 해설지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다. 이거 해설지 나와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이제 기왕이면 카톡이 저는 조금 더 편하긴 해요. PC에서 제가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학습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시간 빡빡하거든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어휘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 어법이나 아니면 좀 주요 문장, 서술형 같은 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없어요, 낼 거. 두 번째 문장도 뭐 딱히 낼 만한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put your dreams on paper 여기 부분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낼 건 없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출제를 하더라고요. 사실 난이도는 되게 쉬운데 가주어진 주어가 쓰인 거잖아.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이시나 투부정사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쉽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치고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1개 정도로만 줄게요. 별 1개. 제가 별 하나에서 별 3개까지를 난이도로 그 빈출도를 할 건데요. 별 하나는 아주 가끔씩 나왔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별 3개, 중간이면 별 2개 이 정도로 제가 체크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는 너무 쉬워서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서는 where 정도. 여기서의 where는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여기 해석에 써 있는 걸 보시면 뭐하는 곳에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얘는 별 2개 정도는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then을 꾸며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하는 곳에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의 where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문장. 여기에서 좀 낼만한 게 있을까? 여기는 사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내신들이 거의 초창기 때 얘기했던 건데 이 문장이 좀 중요하다 했었어요. 그거 기억나요? 이 문장?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도 좀 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고요. be reminded of라는 어떤 이제 수동태 요거까지 이제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계대명사 which까지 여기에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작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하지만 만약 어법적 요소로 출제를 할 거라면은 be reminded 이런 수동태로 나와 있는 부분 별 2개 정도는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 생략되어 있는 거 별 하나 정도. 물론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됩니다. 됐죠?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앞서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좀 우리 주연에서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께서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거냐면 자 동사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and하고 동사 2번이 나왔어. 그러면 이 동사와 이 동사는 병렬로 연결된 구조이죠. 그렇죠? 둘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동사 1번 나오고 콤마 찍어주고 and랑 다 날려버리고 ing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주역에서 특히 되게 좋아하는 문법 중 하나예요. 자, 이게 일단 원리를 먼저 좀 말해줄게요. 왜 이게 가능한 건가? 자, 좀 쉬운 예문을 하나 보여줄게요. 쉬운 예문. 자, 한 번 더 봅니다. 예를 들어서 I had dinner and I watched TV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거예요. 한 번 더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I라는 주어가 겹치니까 보통 우리가 이 I를 생략해버립니다. 겹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watched와 앞에 나와 있는 had가 두 개가 어떻습니까? 병렬로 연결된 동사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다? 분사 구문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분사 구문. 자, 여기 I를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분사 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콤마를 하나 찍어주고요. 접속사를 날립니다. 그리고 주어가 똑같으면은 주어를 날리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란 거죠. 됐나요? 그래서 동사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ing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주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제가 재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이게 나왔던 버전을 여러분께 실제로 시험지로 아마 보여드린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병렬 구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병렬 구조 나올 때. 동사형으로 연결된 거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위에 They made a list of dreams and put them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and put 있잖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콤마 찍고 putting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됐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병렬 구조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일일이 이제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퉁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병렬 구조 나올 때마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는 특히 서술형으로 중요한 문장이고요. 여러 가지 어법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형용사 대 부사 내도 되고요. 소댓도 있고요. 수동태도 있고 관계대명사, 생략도 있고 심지어 제기대명사까지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문장 특히나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없고요. 그 다음 문장 어법으로 낼 만한 거 딱히 없습니다. 여기도 뭐 관계대명사 who는 나와 있긴 한데요. who achieved 이렇게 나와 있죠. achieved 정도는 뭐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별 1개 정도는 주겠습니다. 이거 수동형 아니에요. 과거형 동사예요. 과거형 동사. 앞에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잖아요. 동사 자리. PP 아니에요. 알겠죠? 뒤에 목적어 제대로 나와 있죠.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능동형입니다. 능동형. 수동형으로 쓸 거라면은 was achieved 이렇게 썼겠죠. 됐어요? 자, 이런 거 좀 조심하고. 자, 다음 넘어가서 본문 2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2번에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여기 있네요. setting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setting은 별 2개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hit upon에서 hit 정도, hit 정도는 별 1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setting 분사 구문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bothered예요. bothered. 그래서 bothered가 앉아 있는 거죠. dining room에, dining room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죠. 앉혀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ing형, 능동형을 썼다. 게다가 sit이라는 동사는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을 쓸 수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의 수학 공식이랑 비슷한 건데 자동사는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자동사는 수동형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동사가 뭔지부터 말하자면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로 하죠. 1, 2형식 동사. 그러면 1, 2형식 동사는 왜 수동태가 안 되는가? 원리가 있겠죠. 수동태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걸 수동태라 불러요. 간단히 말하자면 다시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야. 내가 벽을 때리면은 여기서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는 선생님이고 당하는 목적어는 벽이죠. 벽.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선생님이 벽을 때린다 라는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야. 선생님 입장에서 말했죠. 행동을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게 능동태. 반대로 그러면 벽 입장에서 말하자. 벽 입장에서 말하면 벽은 선생님한테 맞았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러면 이게 바로 뭐다? 수동태다. 즉 목적어인 벽 입장에서 벽이 선생님에 의해 맞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무슨 문장? 수동태 문장이다. 즉 수동태라는 건 당하는 녀석, 쉽게 말하면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걸 수동태라 부르는데 1, 2형식은 어떻습니까?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잖아요. 목적어가 안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 즉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선생님 얘가 자동사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타 동사가 둘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목적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을을 붙여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럼 을을 붙였을 때 해석이 좀 어색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보통은 자동사입니다.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은데 보통은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 live 같은 동사 있잖아. 살다. 그럼 뭐뭐를 살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뭐뭐에서 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인 자동사가 되겠죠. becom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를 되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래서 얘도 대표적인 자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뭔가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표현도 있죠. happen, occur, break out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다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뭐뭐가 일어나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다, 어떤 때에 일어나다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게 뒤에 나오지 뭐뭐를 발생하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cease는 안 따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안 따라고 해석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 따라서 수동형이 불가능하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hit에다가 제가 밑줄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hit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자,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hit이라는 거는 3단면허가 똑같죠. hit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에는 우리가 3인칭 단수주어 나왔다고 해서 동사 뒤에 s를 붙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 붙이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얘가 과거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과거를 나타내주는 말이 나왔잖아요. 1940년에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거형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이어서 자, 다음 문장에서는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도 딱히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장. 여기도 이제 뭐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involved 별 1개 정도는 체크해 둘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PP형 아니야. 동사야,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온 거고요. 됐죠? 자, 다른 건 없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showing. 요 녀석도 시험에 좀 잘 나왔었습니다. 별 2개 줄게요. showing. 자, 능동형을 쓰는 이유. 일단 주어, 의미상 주어인 ordered가 보여준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뒤에 목적어 interest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형 분사인 showing ing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climb. 요 녀석도 별 2개 정도는 줄만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set 요 녀석과 짝이에요. 요 녀석 wanted랑 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에다가 발을 올려놓기를 원한 거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를 원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set과 짝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to를 붙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능합니다. 투부정사랑 짝이니까요. 알겠죠? 투동사원형 써도 되고 동사원형 써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What made John Garner record his dreams on paper? 요 문장도 주역에서 꽤 잘 나왔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record입니다. 여기도 별 2개는 줄게요. 근데 문법적인 건 겁나 쉽습니다. 왜 동사원형을 썼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made 사역 동사 때문에 그런 거죠. 사역 동사 목적어 PP형 동사원형으로 쓴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다음 문장에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거 좀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not doing ing 형태로 나와 있죠. 요 녀석 좀 낼 만하고요. 그 다음에 he's that 여기 that 요 부분. 일단 doing은 별 하나? 아니다. 별 2개 정도 줄 만하고요. 얘가 조금 애매해요. 얘가 왜냐면 지금까지 주역에서 얘 갖다가 시험에 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낸 적은 없는데 저는 낼 만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서 별 2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딱히 다른 건 없고요. 여기서 어법은 아니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본문 2번에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했죠? he와 him, himself 이런 데다가 밑줄 쳐놓고 가리키는 대상 누구냐? 지칭 추론 문제 잘 나온다 했어요. 지칭 추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지칭 추론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he 부분입니다. he. 여기 he, 여기 he. 이 둘이 둘 다 아빠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 알겠죠? 그 외에 나머지 he는 뭡니까? 전부 다 bothered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여기서 he's 이것도 bothered고 he remembered 이것도 bothered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he wanted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he was 요거 다 뭡니까? 아빠 친구예요. 알겠죠? 이런 데다 밑줄 5개 쳐놓고 하나만 딱 여기다가 쳐놓고 이제 가리키는 대상 나머지는 거 다른 거 골라라. 지칭 문제로 잘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어법은 아니지만 잘 나오는 거라 제가 좀 체크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2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regret 같은 경우는 to를 쓸 때와 ing 쓸 때 해석이 다르다. ing를 쓰면은 말 그대로 후회하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뜻이 되고요. to를 쓴다면은 유감스럽다라고 해석이 된다 했어요. 투동사원형 쓰면 뭐뭐해서 유감이다. I'm sorry 투부정사랑 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여기 that라고 쓴 거. 여기서 만약에 목적격의 형태인 that라고 쓴다면 얘는 어법상 틀립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that apostrophe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제가 좀 짧게 설명할게요. 짧게. 일단 요 녀석의 어법을 이중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그 워크북 풀라고 줬던 통합본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중소유격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중소유격 자체가 솔직히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하나 밑줄 하나 정도로는 낼만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that은 참고로 정체가 뭐냐면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 대명사. 소유격이 아닙니다. 소유 대명사. 여기서 이제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그걸 설명하려면 그게 좀 긴 시간이 걸리고 그 설명한 거에 비해서 조금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좀 생략할게요. 죄송하지만 만약 따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교과서 통합본에 있는 거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서 from his dad라고 했을 때 dad로 쓰면 안 되는구나, 무조건 소유 대명사로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어법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이 나왔지만 관계대명사 that 자체보다는 저는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별 많이 주지는 않을게요. 하나만 주겠습니다. 왜냐면 dream은 자동사거든요. 꿈꾸다 라는 뜻의 자동사인데 dream을 타동사처럼 쓰고 싶어요. 뭐뭐를 꿈꾸다 이렇게 쓰고 싶다면 of를 붙여줍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dream of가 됐으니까 of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나온 겁니다. of를 빼면 틀려요. 알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여기 수동태 나왔으니까, 수동태래. 그 병렬 구조 나왔으니까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and try는 보이잖아요. 그냥 체크만 해놓을게요. 별 한 개로. 알겠죠? 이건 뭡니까? 콤마 찍고 trying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자. 여기는 뭐 요 부분 내만 하겠네요. had already realized, had pp 나온 부분이죠. 여기 아래와 연결됩니다. had carried out. 이 둘 다 뭡니까? 대과거, 과거 완료 시제로 쓴 거죠. 과거 완료 시제. 여기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교할 만한 과거형 동사가 여기 introduced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별 하나 정도 줄만 할 것 같네요. 별 두 개까지는 좀 그렇고요. 예. 왜냐면 시제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밑줄 하나 정도로 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둔 겁니다. 여기서 수동형으로 쓰지 않게 조심하세요. had been realized 아닙니다. had realized예요. 능동이야, 능동. 알겠죠? 능동태야 이거. had pp. 그래서 뒤에 목적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had carried out. 자, 그 다음에 또 낼만한 거 언어버러브. 얘도 뭐 이제 단골 중 하나죠? 별 두 개 정도는 주겠습니다. 언어버러브. 언어버러브는 잠깐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별거 아닌데요. 언어버러브랑 항상 비교되는 게 더너버러브죠. 더너버러브. 그렇죠?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얘도 복수명사고 얘도 복수명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뒤에 만약에 동사를 쓸 거다. 만약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치면은 그럼 뒤에 동사가 각각 나올 텐데 언어버러브는 복수형 동사를 쓰지만 언어버러브는 단수형 동사를 쓴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해석도 다른데요. 언어버러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얘는요 그냥 얼라도브 생각하라고 했어요. 얼라도브. 똑같이 어오브로 끝나죠. 많은이야, 많은. 그래서 많은 뭐뭐들은 뭐뭐 한다. 따라서 얘가 주어입니다. 됐죠? 자, 아래 거 더 넘버로 뭐라고요? 이 덩어리가 더 넘버를 수식해서 더 넘버가 주어입니다. 더 넘버. 넘버가 무슨 뜻이야? 숫자잖아, 숫자. 그러니까 뭐뭐들의 숫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숫자가 주어니까 여기 S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단수형 동사입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됐죠? 물론 여기에서 별 하나 지울게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일치 관련된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별 하나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 보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갑시다. 본문 3번. 자, 강수진 이야기죠?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문장 낼 거 있나? 없어요. 두 번째 문장 없습니다. 세 번째도 없고요. 네 번째에서 낼만한 거 여기 desires 뭐 요 정도는 낼만하겠죠? 그렇죠? desires 뭐 to be도 낼만합니다. desires랑 to be 둘 다 낼만하고요. 그냥 각각 별 하나 정도씩만 볼게요. 왜냐면 desires 여기에 s를 붙인 이유는 선행사가 anyone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 s를 붙여준 거고요. desire는 한 단어로 want야, want. 우리 want 뒤에 to 부정사 붙이잖아. 똑같습니다. desire to 부정사 똑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enter 관련된 거 얘도 별 하나 정도 줄게요. enter to나 enter into를 쓰면 안 된다. enter 타동사다. 뭐뭐를 들어가다. 뭐뭐에 들어가다. 뭐뭐에 들어가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왠지 to나 into를 붙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where도 나왔는데 이 녀석은 별 2개 정도는 줄만 하겠죠. 뒤에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관계부사 where 썼다. 여기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관계부사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꿔 쓴다면 in which 정도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in which. 됐어요? 이렇게 바꿔 써놓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이게 고1에서 많이 나오는 관계사 문제 중 하나인데요. 얘를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2가지 낚시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which로 써놔요. which로 써놔. 그럼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where였는데 틀렸네? 이렇게 하지만 알고 보니까 in이 여기 뒤에 있어요. 됐어?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 만약에 in이 딱 있다. 그럼 뒤에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때는 오히려 which가 맞겠죠. 됐어? 이렇게 낚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낚시하기도 합니다. where를 그대로 써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줄 쳐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 이거 where 맞았었지 이러면서 어법상 맞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뒤에 in이 있어요. 그럼 이러면 또 틀리겠죠. 다시 한번 뒤에 in이 있으면 뭐라? which 써야 된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로 쪼개서 전치사의 위치를 바꿔서 낚시하는 이런 문제가 고1 1학기 때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고1 1학기 때. 알겠죠? 이런 낚시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관계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뒷문장 구문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 본문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나 이거 봤던 기억나는데 이러는 순간 망한 거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법 문제 풀 때는 암기에 의존하는 순간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암기에 의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우리가 여태까지 어법상의 근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근거를 제가 작성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내용 없고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낼만한 게 요거죠? practice 별 2개 정도 주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사역동사 make 나왔기 때문에 동사 원형 practice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장. 얘도 똑같은 거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썼는데 얘 같은 경우는 win 써도 되고 to win 써도 되죠. 둘 다 가능하죠. 얘는 별 하나 정도 주겠습니다. 나머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갑시다. 다음 본문 4번. 첫 문장 없고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조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긴 한데요. 그래도 좀 체크해 볼게요. 얘를 일단 전체로 다 체크할게요. 전체로 하나 정도로. 왜냐면요, 이거를 조금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바꿔서 어떻게 내냐면, 여러분 all 같은 경우는 접속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좀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바꿔 쓸 수 있는 버전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꿀 수 있는 버전 2가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잠깐만. 자, 첫 번째 버전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요, although 같은 의미를 가진 게 despite라는 놈이에요. 또는 우리가 in spite of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얘네들은 둘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을 쓰고 뒤에다 뭘 쓰냐면요, the fact that 이렇게 씁니다. The fact that. 그 다음에 her toes 똑같이 쓰면 돼요. may look ugly. 됐어?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됐어?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원리를 좀 알려줄게요. 원리는 별거 없습니다. 이 대절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the fact랑 동격입니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위에 거 어떻습니까? 그녀의 발가락이 못생겨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그렇죠? 아래부터 해석이 어떻게 될까? 그녀의 발가락이 못생겨 보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despite, in spite of라는 전치사가 나왔고 뒤에 뭐 나왔습니까? the fact라는 명사가 나왔죠. 됐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됐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전치사와 대 접속사를 비교하는 문제도 역시나 고등부에서 많이 내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을 하나 정도만 준 겁니다. 근데 만약 낸다면 이렇게 변형시켜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앞에 있는 앞에 as를 써도 되지만 as 생략하고 as 없다고 칠게요. ugly가 먼저 나와요. ugly가 먼저 나오고 as가 나오고 her toes may
look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ugly의 밑줄을 칩니다.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참고로 우리가 although의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이렇게 나오면요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어떻게 바꾸는 게 되는 거냐면요. 다시 한번 although의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빠지고요. as 주어 동사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뜻. 됐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잖아. 문장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형용사 보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밑줄 쳐놓고 얘가 물어보는 문제 의도가 뭐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서 왜 형용사를 써야 되는가? 당연히 룩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를 써준 거죠. 맨 앞에 형용사 보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다. 이 정도로 출제할 수가 있다. 됐죠? 근데 이 정도까지 변형해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협에서 냈던 이제 어법 문제의 변형은요 대부분 두 가지가 많았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하게 변형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 변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본문 1번에서 내가 영작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문장 있죠. so that 있던 문장.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so that이 사실은 in order that이랑 똑같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뜻이야. in order that.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so that이라고 나와 있는 문장을 in order that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밑줄을 쳐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낸 경우 이건 단순한 변형이죠. 이렇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아예 바꿔버려서 어법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단어를 바꾸는 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래 문장에는 comes from 이렇게 나와 있어. come from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뭐에서 비롯되다, 기원하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좀 대표적인 게 originate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originate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보다 더 헷갈리는 stem from 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stems from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밑줄을 쳐서 어법상 맞는 거 틀린 거 골라.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주협에서 어법을 변형하는 패턴을 좀 몇 개 보여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변형하거나 단어를 아예 바꿔서 변형하거나. 이게 가장 주협에서 선호하는 유형이라는 거야. 이거는 아예 문장을 통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많진 않았어요.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현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 고1 영어 선생님이 이제 자기네 때랑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다르다고. 그러면은 시험을 내는 패턴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졸지 말고요. 오늘 하는 거. 어법에 자신 있는 분은 조셔도 돼요. 자, 다음 문장. 여기서도 뭐 제일 만만한 건 역시나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관계사 파트는 고1 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래서 항상 별 8에서 2개 정도는 줄게요. 우리가 얼핏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취부의 목적어가 없죠. 여기 써놨죠?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을 썼다.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낼 거 없으니까 끝났죠? 이제? 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낼 거 여기 없고요. 그 다음 문장. 여기 잘 나왔었어요. 여기. 사실 난이도로 따지면은 별로 안 어려운데 빈출도로 따지면은 별 3개는 줘야 돼요. 이거는요. 왜냐면 되게 잘 나왔었어요. 시험에. 투리 케이지들. 여기에서 일단 수동형을 써야 되는 이유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해석상 너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무언가 갇혀져 있는 가둔 게 아니라 갇혀져 있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형으로 쓰는 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여기에서 사실 뭐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댐 같은 거. 이거는 이제 대명사 일치 문제거든요. 댐이냐 이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댐이 가리킨 게 뭘까요? 어딘가에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고서요. 그것들이 뭔데요? 꿈이죠. 꿈. Your dreams. 이거죠. 이거. 됐어요? 복수형을 받으니까 당연히 댐으로 쓴 거죠. 여기는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 문장이 너무 짧죠? 왜냐면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다. 그래도 체크는 해볼게요. 스위치 때문에 체크한 겁니다.